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사업 기회를 찾아서 그 사업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사업 아이템 결정이겠죠. 또 그 아이템의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또 자금, 그 다음에 정보, 인력, 그 다음에 기술력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좀 구현이 되더라도 수익 창출이 돼야 되거든요. 수익 창출이 된다라는 전제가 되면 이제 이걸 일정 계획에 맞춰서 사업 계획이라는 것들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시즌에 어떤 단계별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체크가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사업 활동을 하게 되면 필요한 자원들이 있어요. 뭐 창업도 마찬가지고 벤처기업도 마찬가지고 사무 공간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인재들을 채용해서 활용하려고 활동할 공간이 필요하다던가 뭐 제조 기반이라면 생산 공장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뭐 공장, 부지, 그리고 뭐 제품을 만들어 놨다면 야적을 하거나 적재해야 되는 창고들 또는 전시 공간 아니면 매장 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걸 매번 창업자가 돈을 또는 기업 오너가 다 돈을 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라는 부분들로 이제 빌려오거나 임대해서 차용해서 가져와서 빨리 사용하고 또 수익을 창출해서 남는 이익을 다시 상환하면서 또 다른 도전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 전반부에서부터 후반부까지 저희가 차근차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중반부입니다. 아이템을 결정하고 타당성, 그다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면 이제 기업 설립을 하던 뭔가 하겠죠. 뭐 창업 벤처기업이라면 당연히 이제 기업이 설립이 돼 있을 텐데 창업이라는 개념을 한번 좀 빗대어 보면 아이템을 확보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고 일정 계획이 있다면 그럼 뭐 하지? 기업 설립을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벤처기업은 이제 기업 설립까지는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또 활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반이 되는 자금, 정보, 자원들이 있을 텐데 얘를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보해 올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체제 위에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 소기업으로 시작할 건지 중기업을 할 건지 뭐 처음부터 대기업이 되진 않을 텐데 지금 법적 구조 안으로 보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 정도로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기업 규모는. 대중소 상생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자본하고 뭐 매출 판매액 규모 그 다음에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업종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공업인지 상업인지 아니면 뭐 제조 농생명인지 농업 부분인지 서비스업인지 이렇게 업종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는 또 많이 듣던 것들이 이제 사기업이냐 공기업이냐 뭐 공동기업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좀 천천히 볼 겁니다. 또 하나는 뭐 이제 좀 낯설기도 하시겠지만 한명회사, 합자, 유한 뭐 이런 회사의 유형도 있는데 보통 이제 주식회사 개념으로 조직화돼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책임을 누가 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설립할 때도 뭐 여기서 뭐 취사 선택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업종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자본 출자한 것이
민간 개인에서 운영이 되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사기업일 거고요. 또 그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에 따라 주식회사가 되거나 유한회사가 되거나 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또 규모, 종업원이라든가 아니면 재직 임직원 수를 보고 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이렇게 구별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분류 기준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 인식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이 인식이 왜 필요하냐면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분야별로 약간씩 달라요. 업종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해서 중견기업이든지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상 법인 기업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법인격체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봅니다. 그래서 각각 항목에 따라 다르다는 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아까 이제 법률로 지정돼 있는 그 부분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통 기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자냐, 개인 기업이냐, 아니면 법인 기업이냐, 뭐 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 법인은 예전에는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되니까 자본금 통장 만드는 것들이 되게 일이었었어요. 그 처음 창업을 시작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려면 최소 5천만 원 있어야 된다. 통장에 들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2009년에 자본금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삭제되면서 좀 좋아진 거는 기업을 설립하는 그 행위가 좀 쉬워졌죠. 돈이 많지도 않아도 되니까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는 또 누구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영원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냐? 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100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인은 주식을 발행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하게 되면 못해도 이제 자본금이라는 거를 꼭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본금이 주식으로 대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주의 금액을 최소 100원으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한 주로 설립된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법률 2009년 개정된 기준으로 보면 시행은 이제 2009년 5월부터 되긴 했지만 2009년 6월부터 기업을 설립하시는 분은 100원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좀 조금 어이없긴 하죠.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좀 되긴 하는데 차근차근 좀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기업 설립이 처음에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 7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 이제 이런 게 칠성사이다. 뭐 이런 기업하고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7명의 성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던 게 칠성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2000년도 들어오기 전 한 96년 요때는 7명도 좀 많은 것 같다. 3명 이상이면 뭐 그래도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이게 쓱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7명이 3명으로 줄어요. 뭐 삼성은 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삼성, 칠성에서 삼성으로 넘어갔어요. 2001년에는 그냥 한 명만 있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일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7명에서부터 5천만 원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구조 안에서 이제 3명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또 한 주 발행을 100원까지로도 줄일 수 있는 지금은 한 명이 100원으로 주식회사, 법인격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 만들기 참
편해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문제점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을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기업은 개인이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만드는 거고, 또 개인 자체가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 뭔가 회사의 사업을 기업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한 책임이라는 말을 반대편으로 이제 법인으로 가보면 법인에서는 유한 책임, 법에 정해져 있는 주식 지분수, 그 다음에 책임의 상속 상황들, 그러니까 권리권에 맞춰서 유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개념으로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주식이 지분이 한 50%가 있는 법인회사의 대표라면 제 책임은 50%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는 지분 50%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분배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지분이 내가 100%다 갖고 있다. 주식회사인데 이 법인은 완전히 내 거다. 물론 이제 소유권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럴 때는 유한 책임이 무한 책임이 될 수 있겠죠. 100%니까. 근데 보통은 법인을 아까 이제 얘기할 때는 3인 이상, 7인에서 3인, 1인으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까지 보면 지금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무한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3명으로 할 때까지만 해도 저 무한 책임이란 말이 안 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한 책임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주의 활동이 개인 기업은 되게 활발해요. 또 자유롭고 특별한 제약이 없는데 법인회사는 법인격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인격으로서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감사라든가 아니면 통제를 좀 받게 돼요. 그게 상법상 제약을 받게 돼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 회사는 제가 뭔가 물건을 사고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데 법인격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 다 절차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함부로 쓰면 이게 이제 횡령이 되거나 배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돼서 법률적으로 좀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설립하는 단계에서도 보면 개인 기업은 그냥 오늘 느낌이 와서 개인 사업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법인 기업을 만들 때 법 절차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오늘 느낌이 좋으니까 만들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의사를 합쳐놔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색이 바래질 수밖에 없는 건 1인 기업으로 100원의 자본으로 기업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느낌이 오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거기에 이제 법률적 절차가 좀 있거든요. 그 절차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쉽게 금방 빠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본 조달 쪽으로 잠깐 보면 개인 기업은 개인 그 대표 사장이죠. 기업의 그 개인이 모두 전액 출자하고 자본 조달을 해야 되다 보니 개인 사업자는 자본 증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법인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돈을 활용해서 자본으로 쓸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금전적 입장에서는 법인기업이 훨씬 편하죠. 책임도 조금 나눠주고, 다만 이제 법률적 통제는 받으니까, 요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텐데, 이용배분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개인 기업은 100원을 벌었다면 100원을 다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기업은 100원을 벌었는데 3명에서 창업했다. 그러면 33.3%씩 3배분 해야 해요. 균등배분을. 다만 지분이 만약에 433으로 나눠져 있다면 이익도 433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이윤에 대해서는 나눠 먹을 때 좀 작아지는 문제가 돼서 주식회사가 오너로 만약에 설립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범위가 좀 작아지는구나. 다만 리스크는 줄죠. 책임의 권한이 좀 비율별로 나눠지니까 이제 안전하게 할 거냐 아니면 좀 크게 먹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개인이냐 법인이냐가 하나 구별이 될 거고 지속성 입장에서도 개인 기업하고 법인하고도 좀 다릅니다. 개인 기업은 100년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인이 사고 등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개인 기업도 사망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같은 거니까. 근데 법인은 대표이사로 돼 있던 분이 돌아가셔도 다른 이사진에서 대표를 새로 뽑으면 되니까 그 기업은 계속 살아납니다. 이 구조로 보면 정부 입장에선 개인 기업을 막 키우면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적 변화에 따라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막 생기게 되잖아요. 기업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막 법을 만들었는데 사망률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사고가 되게 많아지면 이 기업의 숫자도 변동이 돼버리니까 관리하기가 되게 불편해지죠. 어제는 10개였는데 오늘은 뭐 8개가 돼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느낌 오니까 또 회사 막 만드시면 오늘은 10개인데 내일은 12개가 될 수도 있고 개인 기업은 좀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법인은 통제가 좀 되거든요. 법률 절차라든가 연속성이 훨씬 유지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인 기업을 설립하는 걸 적극 추천을 합니다. 통제 관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건 세제상의 차이도 좀 있어요. 개인 기업은 이제 소득세 과세를 받게 되거든요.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내게 돼서 일정 규모 이하이면 세금 부담이 좀 편한데 좀 많이 벌면 조금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 허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 본인이 번 거를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급여를 정상적으로 주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뭐 100만 원 월급을 주기로 했다 라고 개인 기업이 하더라도 본인은 정작 이득이 안 나면 받아가기 어려워. 왜냐면 이윤 자체가 개인 거니까.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는 거고 적게 벌면 적게 가져가는 상황이 개인 기업은 많습니다. 근데 법인은 법인세라고 이제 규정을 따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생기게 되면 세금 부담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낮아요. 세금이.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높아요. 네, 이제 그것도 잠깐 비교할 거고요. 대표자는 법인하고 개인하고 노동계약을 하는 거니까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장, 매달 쓰는 경비나
이득, 소득, 그 다음에 비용의 집행 상황들, 손익계산, 요 내용들을 규정 항목에 맞춰서 정확하게 적어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요게 임의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벤처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몇 명이서 창업을 하느냐, 기업을 만드느냐에 따라 개인 기업으로 갈 거냐, 법인이라는 기업으로 갈 거냐가 결정이 하나 되겠죠. 또 하나는 자본금을 끌어모으는데 리더라는 사람이 좀 자본을 대기가 편한 재원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개인 사업자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또 뭐 그렇게 풍성한 자원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법인으로 해서 출자를 서로 하는 것들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 대표가 나는 정기적인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 가는 건 좀 리스키해요. 근데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밤샌 만큼 이익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버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개인 기업이 훨씬 유리합니다. 호불호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개인 기업입니다. 개인이 출자하고 개인이 이윤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분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 보면 단독 출자기도 하고 경영에 손실이 생기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기에는 개인 사업자가 비클로 쓰기는 좀 부담스럽죠. 이제 법인으로 많이들 가시는데 법은 인적회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지 아니면 자본, 물적회사, 자본금이 어떻게 모여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일단 두 개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명이서 모여서 주식을 나누고 그 주식 나눈 비율만큼 책임을 지게 하겠다. 책임과 권한을 주기로 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몇 프로 가지고 있냐, 요거에 따라 대표가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대주주가 결정이 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인적회사 형태고요. 자본을 이제 서로 합쳐가지고 만드는 경우들, 그 다음에 이름을 합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채에 대한 책임을 사원들이 지지만 물적 이제 자본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사원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면 간접 책임을 지게 돼요. 합자회사라고 하면 재단법인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단법인은 돈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고 그 돈이 직원을 채용한 거가 돼요. 그러니까 돈 돌아가는 구조에 사람이 들어가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람 입장에선 간접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돈이 주인이 돼버리니까. 그 형태랑 조금은 반대편에 있는 게 협동조합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좀 지위가 약한 소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공동 출자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한한 회사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기업을. 이게 이제 협동조합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협동조합 지원을 정부도 많이 돕고 있고 또 이 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또 농업, 이제 농생명 분야로 가보면 농업법인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이라든가 농업회사법인 이런 특이한 이름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네, 이런 구조로 한 4개 정도가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구조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태를 조금 나눠서 구별해 보면 대부분은 상법에 기반해서 기업체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를 정의를 하고 있고, 농업법인들, 그 영농조합이라는 것들인데 그것만 특별법으로 별도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책임 범위는 유한책임이 대부분 기본인데 지분율에 맞춰서 조금씩 권한이 나눠져 있고, 합작회사는 유한 범위로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한이라는 것들이 무한이라는 경우들이 돈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건 이제 발기인수 몇 명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느냐. 그 주식회사만 1인으로 가능하고, 그 규정이 2000년도에 초반에 좀 바뀌어가지고 혼자서도 만들 수 있는 거, 원래는 3인이었는데 이게 바뀌었고, 유한회사나 합자 1명,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2인에서 5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는 어떤 항목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수익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지정해 놓고 있는 정관이 있는데, 법인은 이 정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외 조건으로 합자나 1명, 그 다음에 영농조합은 정관이 꼭 필요하진 않다. 네, 이게 약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관이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이 회사는 어떤 활동을 하겠구나, 이게 예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법인회사, 그 형태는 주식회사랑 유한회사인 거고, 나머지는 조금 다른 구조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출자 범위는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은 5천만 원 이상이었는데 2009년 6월부터 이 법이 바뀌어서 규제 상태가 없어져서 한 주에 100원 이상,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는 한 자에 5,000원, 그다음에 자본금은 여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자회사라든가 1명, 여긴 좀 특별한 정관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은 좀 제외가 돼 있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보는 것들이 한 주에 100원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많이들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또는 벤처기업을 시작할 때 1인 기업 한 사람인데 한 명인데 개인 회사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보면은 법인으로 주식회사 무슨 대표 누굽니다 라고 하는데 종업원이 없는 그런 좀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육성하겠다, 촉진하겠다라는 그 정책에는 잘 부합하는 흐름이지만 거의 100원이면 SPC 특수 목적형 법인이 돼버리거든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회사인지, 또 이익을 어떤 식으로 주주에게 나눠주려고 하는지 이런 게 잘 안 보이면 페이퍼 컴퍼니가 되는 경우가 쉽죠. 많다기보다는 페이퍼 컴퍼니가 되기 되게 쉬운 구조가 되어버렸다. 네, 이제 그렇게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창업이라는 개념들, 절차를 좀 살펴보면, 기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치고 또 구현도 가능하다라는 게 기본 설정이 돼 있다면 기회 탐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과 타당성,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랑 타당성을 어느 업종에서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인지 하나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산업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식으로 생산과 유통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될 거고, 요게 파악이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경쟁력이든 아니면 약점들을 보강하거나 부각하거나 하는 행위를 할 텐데 이때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뭔가 모자랐던 거 보강하거나 부연하는 작업들을 하겠죠. 그리고 뭐 실행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로드맵이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창업 절차를 진행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시작할 때 이게 인허가가 필요한 항목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 법인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대표자의 급여를 어떤 식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수익이 생기면 또 어떻게 재투자 또는 이용을 할 것인지 여기까지는 고민을 해보시고 법인으로 갈 거냐 개인으로 갈 거냐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를 내고 상황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건 가능합니다. 루트가 하나 뚫려 있어요. 근데 법인으로 만들었다가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건 안 됩니다.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으로 돼요. 개인 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세금 때문이거나 아니면 사업할 때 좀 뭔가 불편함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반대로 법인을 자기 스스로 개인이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